유튜브는 불신 매체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유튜브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알고 얘기했듯이 그냥 유튜브라는 플랫폼만 보면은 그 자체는 뭐 플랫폼 정보인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약 있다는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유튜브가 뭐 시장 조사에서 뭐 실력 1위 오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뭐 KBS 쪽 채널도 있고 SBS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MBC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여러 언론사들이 이제 만드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접하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유튜브가 이제 불신하는 매체에서도 올랐던 거는 아무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방송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편향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부인할 수 뒤에서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불신의 문제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건 잘 언급하지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이나 뉴스 제작 과정을 봤을 때는 그 일반 방송 KBS랑 달라요. KBS는 지금 이제 작가들끼리 뭐로 하고 다음에는 기자가 와서 보고 다음에는 비디오 와서 확인하고 너무나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인 뉴스가 나와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알고 존경하는 지식인이나 아니면 무슨 선생님들도 유튜브를 했을 때 그런 까다로운 과정을 안 밝혀다 보니까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지식인의 교수님들도 전문가들도 각자의 유튜브들을 운영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가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집단의 채널이 아니고 개인의 채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나와요. 알겠습니다. 불신하는 매체 보니까 1, 2위를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 이렇게 뽑혔네요. 네, 뭐 큰 이변은 아닌 게 사실 거의 매년 이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이 불신 매체 1, 2위에 계속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인식 속에 있는지 좀 잘 들여봤으면 좋겠는데 최근 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개의치 않는 또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는. 알파 기자는 조선일보가 이런 점수를 땄던 이는 조선일보 전체가 아니면 조선미디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국하고 신문사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고 그 미디어에서는 정치부 때문에 이러한 점수를 받았다고 보면 특히나 정치부 쪽에 좀 크다.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의 그 국제부라든가 조선일보의 이제 좀 약간 경제부의 기사들 보시면 거기 있는 기자들이 상당히 좀 약간 깊이 지재를 하고 기사를 진짜 잘 작성하고 진짜 국제적인 퀄리티 정도 기사들이 그쪽에서 나오긴 하지만 정치부에 나왔던 기사들이 그동안 논란을 일으키면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기자들도 똑같은 동아리 안 하고 기상 언론사가 국내에서 가장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유튜브라는 동영상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럼 기사 언론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최근에 기사 언론사들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언론사들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뭐 KBS, 한겨레, MBC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유튜브 이렇게 한 줄에 세울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그 유튜브는 이제 별개의 이제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라디오, TV, 유튜브 이렇게 줄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이 뭐 신문을 보다가 그다음에 뭐 TV 뉴스를 보다가 이제는 이제 포털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좀 많이들 옮겨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콘텐츠 제공자로서 언론들도 다시 한번 좀 자기 정체성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뉴스를 소비하고 또 뉴스를 읽고 있는 상황인데 유튜브가 편향적이다라는 시선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거는 좀 글쎄요 감당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언론대로 계속해서 뭐 진실을 하는 또 이제 좀 이렇게 균형 잡히고 좀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알파 기자 지금 마스크를 턱에 대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입고 있었죠. 예. 저도 죄송합니다. 계속 말하다 보니까 어디 갔지? 뭐 이게 턱에 있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방금 전에 정상도 선배의 말을 완전히 동의하면서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한 잡지사에 그 뉴스 잡지사에 이제 무슨 주니언 기념회사에 갔는데 네, 거기 네. 이제 그 잡지사 사장님이 이제 그날에 대해서 멘트 쳐야 되잖아요. 첫날이 이거였어요.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중간층 오바들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일단 그걸 좀 약간 길게 하고 다음에 이제 연설을 했는데 네. 기성 언론들은 일단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인정하고 예. 우리 진짜 쓸데없이 오바를 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이 실수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예. 인간 실수 넘어가는 문제들도 많아요. 일단 그걸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밥그릇을 빼앗을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뭐 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뭐 이렇게 온라인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하기도 하고 유튜브에 맞는 컨텐츠를 뭐 여러 가지 개발해서 또 쓰고 있기도 하고 그 중에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방지할수록 아무래도 좀 온라인 그대로 이렇게 페이지 전환하기는 쉽지 않은 건 무겁죠, 몸이. 예. 그러니까 뭐 내부 구성원들의 이제 기존 그대로 TV나 신문에 대한 일종의 뭐좀 이름 표시가 모르겠지만 침착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좀 변화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 변화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이그 뭐라고 그럴까 이게 방송 관련 규제들이 지금 이렇게 현재 온라인 시대에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뭐랄까요? 하여튼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그 인기를 얻고 있는 뭐 드라마들과 이 공영방송에서 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들을 비교하면은 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특히 방송 KBS 같은 경우 방송법에서 이 기준을 정한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야 되고 또 그에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뭐 징계를 받거나 제재를 받게 되죠. 제재를 받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제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뭐 자율성을 이렇게 방송들에게 더 주되 좀 이렇게 연령 구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걸 좀 명확히 하는 방법들도 있는 거고 좀 다양한 좀 방송 규제들을 조금 뭐랄까요 좀 느슨하게 좀 이렇게 심의 규제들을 좀 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언론들이 그 좀 유튜브나 이런 데 진출하면서 가장 많이 놓친 부분이 일종의 뭐 이제 그 팩트를 전달한다라면서 좀 너무 이제 고루하고 좀 지루한 방식으로 유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선명하지 않은 형태의 이 뉴스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선명성이 짙은 그런 컨텐츠들이 좀 인기를 얻는데 그러니까 어떤 입장인지 자기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이제 진실에 기반하는 좀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그 최근에도 그 뉴욕타임즈가 이 바이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의견들은 충분히 밝히면서도 뭐 대신 이제 기사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공정성이 느껴질 수 있게 좀 이렇게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좀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 이거 알아? 이거 기사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어. 그럼 그건 사실이었어요. 과거에는. 네네.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기사에 나왔던데 그러면 거기 댓글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해라 뭐 이렇게 뭐 댓글을 해서 비난하는 경우도 꽤 많이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와 또 기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개념이 상당히 좀 예전과는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한길 리서치라는 곳이 기자들을 상대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조사를 했어요. 기자들을 상대로. 그랬더니 신뢰도와 영향력 1위가 조선일보였다고. 앞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예요. 이거 왜 그렇다는 거세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소리랑 똑같이 매칭이 되네요. 왜냐면 기자들은 저도 기자이잖아요. 주변에 이제 조선일보를 좀 약간 성향이 안 맞는 기자 선배들이 많은데 우리끼리 얘기해서 다들 인정해요. 조선일보는 정치부만 빼면 국제부라든가 경제부라든가 그쪽 기사들이 너무 강력하게 잘 나온다. 근데 이제 기자들만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 정치부에 나오는
자체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제 기사에서 이 대중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것, 뭐 대중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각자의 그 요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것과 이 그 기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이게 언론의 상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특정한 사실을 놓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언론들은 이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것을 가장 중시 여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근데 최근에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언론 이제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당사자나, 그러니까 뭐 당사자의 목소리가 나올 때 그 반론을 이제 반영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뒤늦고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좀 언론들이 한쪽으로 좀 그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이름으로 좀 한쪽으로 몰고 가는 좀 그런 성향들이 좀 몇 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자들은 뭐 당연히 언론 그 권력이니까 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근데 대중들은 아니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냐라고 생각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기술적인 면을 봤었어요. 기술적인 면. 예. 왜냐면 저는 외신 기자 생활 오래 했었을 때는 이제 무슨 사건 터지잖아. 이거 뭐지 하고 제일 먼저 제가 찾아봤던 거 어디냐면 연합이에요. 예. 왜 통신사이기 때문에. 통신사 말투가 제일 좀 약간 부드럽고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또 이렇게 키운데 이건 좀 약간 배경이 뭔지 뭘 했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읽었을 때는 정치적인 게 아닌 거 일반 좀 약간 이념 싸움 없는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조선일보 기사가 저한테 제일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때 말고 기자 입장에서. 라이브 정산호 선배님의 기자는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술적인 미연 때문에 기자들로부터 좀 약간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존 언론, 유튜브라든가 말씀하신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뉴스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그쪽에서 기자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그 경쟁들이 앞으로 이후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66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조기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를 마쳤는데, 이는 2016년 대선 앞둔 비슷한 시기 투표 인원보다 10배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 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강혜종 씨 연결합니다. 네, 먼저 미세먼지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정상치 유지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역시 양호한 수준입니다. 울산에 안타까운 화재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도 바람이 매우 강합니다. 진압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강풍특보 해당 지역인 경남 해안 지역, 또 제주도, 그리고 전남 남해안 쪽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과 서해안 쪽도 대부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겠습니다만 강원도와 영남, 제주는 모레까지 흐리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강수 지역 모두 5mm 넘질 않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 전주 24도 등 18도에서 25도에 분포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3도, 낮 기온 24도로 계속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3도, 습도 45%입니다.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입니다. 네, 돌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북단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은 청담대교 북단 부근에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으로 하동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은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4km 사고 여파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총 60km가 밀리고 있는 가운데 죽전 부근과 남사 부근 30km, 또 망향휴게소 부근에서 천안휴게소 부근은 20km 사이에서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오늘 한글날입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한글날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다가 방송인으로도 활동 오랫동안 하셨죠. 한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글 지킴이로 왕성하게 활발하게 그리고 꾸준히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네요. 한글날이 대목인 유일한 연예인.
한글문화연대 정재환 공동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네. 예, 책도 보고 또 책도 쓰고 그리고 이제 한글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정재환 씨를 이제 방송으로 많이 접하다가 네. 제가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에서 근무를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글문화연대 네.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말 지킴이로서 이렇게 하는 걸 참 많이 뵀어요. 사실 좀 과분하죠. 아유, 아유. 예, 힘도 없는데. 저희 아나운서들 상대로 강의도 해주셨고 예. 기억들이 나는데 네. 한글날 많이 바쁘시잖아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 한글날이 대목이죠. 예. 근데 올해는 너무 특수해요. 네. 올해는 이제 행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열리고요. 네. 예. 어제 이제 한글날 그 한글 주간 행사 이제 전야제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김상욱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나오셔서 함께 좀 한글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글문화연대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요 이 토론회도 하나 이제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문화연대에서 그 외국어 남용 신고하고 네. 상품권을 받자 해가지고 네. 약 300m 앞 4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제 지적질이잖아요. 네. 지적질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우리가 칭찬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이제 보도 자료를 쓰는 공무원 이런 분들을 찾아서 또 이제 칭찬하는 네.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글날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의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한글날이요. 예. 공휴일이죠. 좋은 날이죠. 예, 그럼요. 예, 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한글날은 이제 우리나라 그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 네. 그리고 또 이제 공휴일이죠. 충북 태생의 1918년생 권태웅 선생의 동시 감자 꽃인데요. 역시 이 권태웅 선생도 한글 동시운동의 선구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네, 넘칩니다.